이번 시간에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경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3개 중요 농업유산도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이냐면 경관농업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가 농업유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농업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되고 발달해온 농업기술이나 생물다양성, 농업문화, 공동체 활동, 경관 등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원이 농업유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유산에 최근에 지정된 것이 뭐냐면은 상주의 꽃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관이나 공동체 활용이나 농업문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농업유산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 식량 농업 기술에서 2002년도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 선정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도에 와가지고서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15년도부터 농업유산의 보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이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법 제30조 2에 보면은 농업유산의 보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 농업유산 중에서 경관 부분이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경관 농업의 경우에서는 국가 농업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국제연합식량기구에서는 지역사회와 그 환경이 지속 가능한 발달의 필요성과 열망의 상호 적응으로 진화한 것으로서 세계적으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토지 이용 시스템과 경관이다라고 이렇게 농업유산을 갖다가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유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청산도의 구들장논입니다. 경관농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사진 찍기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청산도의 구들장논이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고성해안의 둔벙 관계 시스템입니다. 둔벙이라고 하는 경우에 여러분 많이 좀 익숙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둔벙은 서해안에 가면은 많습니다. 뭐냐면은 간척 사업을 했을 때 여기에서 못이나 또는 계곡이 없기 때문에 논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는 물이 필요한데 물을 가둬놓는 조그마한 저수지 형태가 둔벙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상도 쪽에서는 둔벙은 뭐냐면은 논을 파다 보면은 논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하나의 물이 계속 나오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논에 물을 대는 시스템이 둔벙입니다. 그래서 둔벙을 활용했던 물을 대는 관계 시스템이 해안가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에 와서는 어떠냐면은 새로운 볼거리입니다. 이 안에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벙 관계 시스템도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것은 경관입니다. 또 하나를 보는 것 같으면은 하동에 전통차 농업이 있습니다. 하동의 전통차 농업인 경우에서는 차 농사를 짓는 것이 뷰가 굉장히 아름답죠. 이것이 경관농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차 생산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지리산 아래쪽에 차가 생산이 되고 지리산 위쪽에서는 차가 생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아래쪽에 보는 것 같으면은 전라도 쪽에 하고요. 제주도 쪽에서는 차를 갖다가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우리나라에 전래가 된 것은 신라시대 때 사신이던 김대렴이라는 사람이 당나라를 방문해서 당나라를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시는 모습을 보고 문익점에서 중국에서 모카씨를 훔쳐온 것과 마찬가지로서 차나무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습니다. 차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어디에 심었느냐? 여러 곳에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었는 것이 자기 처갓집 동네가 어디냐면은 지리산 쌍계사 계곡입니다. 지리산 쌍계사 계곡에 차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차나무가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리산 쌍계사에 가는 것 같으면은 천년된 차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차가 널리 펼쳐져 가지고 하동에서는 전통 차농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차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애용되지 못했죠. 그래서 주로 절에서 차를 갖다가 주로 마시고 있었는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에서는 차를 많이 마셨죠. 우리나라에서 차가 더 유명한 것이 어디냐 하는 것 들면은 아마도 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성에 차밭이 있고 대한다운이 있는데요. 보성에 차밭은 누가 조성을 했는 것이냐 하는 것 들면은 일본 사람들이 차밭을 조성했는 것이 보성의 차밭이고, 하동의 차밭은 누가 조성했느냐?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야생차입니다. 그래서 보성의 차는 일본 사람들이 차밭을 조성을 해가지고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경관으로서는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대한다운 같은 경우에서는 차밭에 들어가는데 사진을 찍는데도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고, 하동의 차는 자연적으로 뻗쳐나오니까 이것은 하동의 차는 그래서 보면은 보성의 차밭보다 아름답지고 이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사실이 있었죠. 차에다가 농약을 뿌린다 해가지고 한번 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차도 먹는 음식이지만은 농약을 치지 않은 것 같으면은 차에 생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삼을 재배하는데도 농약을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농약을 안 치는 것 같으면은 인삼의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밭에도 농약을 치는 차밭이라 해가지고서 굉장히 한동안에 파동이 있었는데요. 하동의 야생차는 여기서 봤을 때 야생으로 키우기 때문에 차잎을 손으로 지금 따내는 수밖에 없고요. 보성의 차는 어디냐면 차잎을 따는데 차밭이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기계로서 이렇게 훑어나가면 차잎을 훑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보성의 차는 차잎을 따가지고서 그래서 음료를 만드는 공장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 보성의 차라 그러면은, 하동의 차는 기계로 이렇게 차를 갖다가 훑어내지 못하고 손으로 따기 때문에 지금도 전통차 할 경우에서는 하동은 야생차고, 그 다음에는 보성은 기계차라 하는 이런 등식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수확했던 가격을 따지면은 보성보다는 하동이 좀 더 비싸게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은 뭐냐면 하동은 손으로 따는 야생차고 보성은 기계로 따는 차라고 이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농업유산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경관을 활용했던 농업유산으로 지정했던 하나의 산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농업유산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태 등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을 갖다가 농업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진화와 자연과의 심오한 조화를 반영하는 수세대에 걸쳐 가지고 축적된 전통 지식과 문화적 실천을 토대로 한 농업 시스템이 농업유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미적 아름다움, 결국은 경관농업이죠. 농업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복원력, 귀중한 문화자산의 창출, 다양한 재화와 용역, 식량, 생계 보장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려서 환경 변화에 적응해온 전통 지식과 실천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동적 보존과 적응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농업유산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었는 것은 신석기 시대라고 봅니다. 신석기 혁명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고, 그래서 농업유산은 식량 생산이라는 1차 목표를 넘어가지고서 다원적 자원의 보물창고이며 지속 가능한 활용을 통해서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활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근원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컬처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여기서 경작하다, 가꾸다라고 하는 어그리컬처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농촌의 공익적 자원을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에 생산하는 것과 전통 문화와 환경 생태와
농업 경관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농업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유산에 포함된 생산, 문화, 생태, 환경, 경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농업유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유산은 농업 생산인 경우에서는 식량을 생산하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농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농업유산의 농업 생산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전통문화 부분입니다. 전통문화가 하는 것은 문화가 무엇입니까? 자연에 대비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문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에다가 인간의 손길이 닿는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전통 지식과 농업 문화를 전승했는 것이 전통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식 사회의 농업적 문화 활동을 통해서 문화의 가치와 사회적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이 전통 문화입니다. 그래서 농업유산은 그냥 경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산 문화, 환경과 생태입니다. 그리고 농업 경관 다 아우러져 있는 것이 농업유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농업유산을 통해서 식량과 생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해 왔으며, 농업 경관에서는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산에서는 그것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반복해온 지역 공동체의 지식, 기술, 관습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유산에는 크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산과 전통문화와 환경생태와 농업경관이 아우러져 있는 것이 농업유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산을 갖다가 왜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유산이 2012년도에 와가지고 중요성을 겨우 알았습니다. 지금 발굴하지 않으면은 영영 발굴할 기회마저도 있습니다. 왜? 급속하게 산업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보호하는 것처럼 문화 다양성 보존을 통해서 사라지는 전통 문화 자원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 문화유산의 보존입니다. 특히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가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많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화와 인구 감소, 생업 방식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농촌 전통 지식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영 사라지기 전에 종합적 체계적 수립과 보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기에 보면은 멸치를 잡는데 지금은 대부분 배를 가지고서 그물로 잡고 있습니다만, 예전의 경우에서는 죽방염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오가는 지역에 거기다가 나무를 꼽아가지고 거기에 고여있던 멸치를 잡아내던 것이 농업기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가가지고서는 기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그거 잡으면서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 문화가 녹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봤습니다만 집집마다 된장을 담아 먹습니까? 아마 짐작해 볼 때 몇 년 가지 않아가지고 된장은 된장 공장에서만 하지 집에서 된장을 담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냐?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지속 가능하게 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전통 문화자원과 지역 마을별로 기록 보존 체험 교육이 가능한 전통 문화 전수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앞으로 이 문화유산을 갖다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산,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노력을 통해서 전통 지식 시스템과 농업 문화의 후대 전승과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전통 문화와 적극적인 활용이 유일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DNA라고 할 수 있는 전통 문화는 선조들이 물려준 자산으로서
공간적, 시간적 전환을 통해서 현대적으로 재창조해야 될 미래의 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대표적이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경관이 아름다운 것은 농촌의 마을숲입니다. 마을이 있으면은 마을의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대부분 전통 마을에서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숲이 방풍림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을숲이죠. 돌담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돌담도 세계문화유산으로도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하나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경관적인 가치가 더 높죠. 돌담. 산 울타리는 주거 공간을 생태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경관 자원입니다. 또 마을 앞에 있습니다. 장성이나 진또배기, 소떼, 입석, 재단, 우물, 방앗간, 수리시설, 정자, 논리동들도 마을 공동체의 전통 유물입니다. 또 농촌 관광 체험 교육 등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를 통해서 보존과 전승이 가능하고요. 전통의 놀이 문화인 강강술래, 고싸움, 줄다리기, 백중놀이 등의 전통 세시 풍속도 축제를 비롯해서 웰빙 스포츠, 체력 단련, 노인복지, 유아교육 등의 다양한 차원으로서 이래 활용할 수 있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하나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은 나중에 농업적인 측면에서부터 전통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유산이라를 갖다가 다시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유산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등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인류의 진화와 자연과의 심오한 조화를 반영하는 수세대에 걸쳐가지고 축적된 전통 지식과 실천을 토대로 한 농업 시스템이 여기에 있는 농업유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농업유산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타고난 미적 아름다움입니다.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농업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복원력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둔벙이라고 얘기했죠. 둔벙에는 거기에 미꾸라지부터 해가지고 다른 데는 없는 토종적인 생물들이 거기에는 생물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귀중한 문화유산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재화와 용역, 식량 생계 보장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농업유산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농업유산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농업유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만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별로 우리가 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면은 농촌을 유지해온 전통 농업 경관이 멸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존하지 않은 것이면 앞으로는 영원히 찾아볼 수가 없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에서야 겨우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인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네 조상들이, 우리네 선조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살아왔던 지식체계 시스템이 여기에 녹아있는 것이니까 농업유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살아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의 농법과 농업 문화에 대한 전승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거에서는 손으로서 그 다음에는 인력으로서 모든 것이 농사를 지어왔다는 것 같으면은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기계로 대체를 하고 있죠. 지금 하다못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봤습니다. 논을 간다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농가리는 전부 다 소로서 논을 갈았습니다만 지금 소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서 논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논을 갈 수 있는 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북한에서는 소의 생명력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태어난 소의 소유권은 전부 다 국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소의 생명력은 개인에게 소는 키우긴 하지만은 소의 주인은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소가
노동력의 가장 대표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소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기계가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의 농업이 살아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할 수 있는 소도 없고 소를 부릴 수 있는 농부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통 농법과 농업 문화 전승이 앞으로는 이것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생물 다양성을 유지해온 소규모 농업의 효율성입니다. 아까 돈번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만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관계 시스템에 와가지고 양수기 물만 틀면은 쫙 되는데 굳이 거기 있는 돈번을 갖다가 재정비하고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는 것 같으면은 효율성, 현대성을 강조해 오던 시절에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는 복구해와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입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같으면 과거에 우리 선조가 살아왔던 이것들을 갖다가 유지, 전성,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생겨나는 것이 농업유산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하나의 배경이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유산의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농업유산의 가치는요, 농업의 다양성, 생물 물리적 다양성, 전통 농법과 농업 문화 전승에 대한 위협, 농업 문화의 다양성, 농업적 생태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탄력성을 제공한다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농업의 다양성은 농부가 작물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양, 수자원, 식물 자원의 관리를 포함하며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다양성이 통합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농업유산은 농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냈고요. 두 번째로서는 토양, 수자원, 생물자원, 지형, 기후 변화 등에 대한 적응입니다. 생물 물리적인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 농법과 농업 문화 전승에 대한 위협을 받아오고 있고, 농업 문화에서도 농업 기술과 시스템의 다양성과 지역 사회 조직과 제도의 다양성, 농업을 기반으로 한 관습과 축제, 풍속 등의 문화적인 다양성, 이런 것들이 농업유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유산의 정의를 갖다가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유산 하니까 농업은 농촌대로 유산이 있고, 어업과 어촌은 어촌대로 유산이 있는데 농업유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이 오랫동안 농경이나 어로 행위를 형성하고 진화시켜 온 것으로서 보존, 유지,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업 활동과 시스템이며 그 결과로 나타난 농업 경관 등 모든 산물을 갖다가 농업유산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농업인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하나의 전통 문화입니다. 전통 문화를 보존, 유지,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나타났던 올해 우리 유산들이 나타났던 경관 등의 모든 산물을 갖다가 농업유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경관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것이 이게 농업유산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유산은 공공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형성되어 온 조상들의 지혜가, 내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 공공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통적 농업활동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생산기술과 토지를 이용했던 것과 물관리 등의 인간의 삶의 영위 결과로 나타내는 다양한 범위의 산물을 농업유산으로 지정했는데요. 물관리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성의 수리 시스템이 여기에서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어성의 경우에서는 땅이 굉장히 넓고 어성에서는 넓은 평야가 많습니다. 물이 귀했죠. 그런데 물이 오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벼농사를 짓는데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농사가 잘 될까요? 찬물을 갖다가 공급하는 것이 농사가 잘 될까요? 모든 농업이나 모든 물고기를 키우는데도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갖다가 공급하는 것이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성군의 경우에서는 물을 갖다가 나오는데 찬물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할아버지 못, 아버지 못, 아들 못, 뭐 그다음에는 손자 못 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이렇게 순환을 함으로써 마지막에 물이 따뜻하게 데워져 가지고서 농사를 갖다가 잘 짓게 하는 이런 수리 시스템이 삼국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것이 지금도 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서 중요한 농업 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마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는데 마을과의 연계성이 없으면 이것은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농업유산의 하나의 정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유산과 그 다음에는 농어촌유산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자, 농어촌, 농촌과 농업을 갖다가 봤을 때 어느 것이 사이즈가 큽니까? 농업이 큽니까? 농촌이 큽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농촌이라 하는 것은 농업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범위 내에서는 거기에 사는 삶도 있고 거기에 사는 생업도 있고 농촌의 삶 중에서 농업이라고 하는 경우에서 하나의 영역에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이 훨씬 규모가 크고 그 중에서 하나의 되어 있는 내용적인 농업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기능, 경관 토지 수자원 관리의 특성, 식량과 생계 유지, 공동체의 지식체계, 기술 등의 소프트웨어적 시스템과 농림업 축산활동 및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경관 및 시설물의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으로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다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농어촌유산은 농업 환경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삶의 양식, 고유의 부존 자원의 활용 기술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과 주민의 삶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관련된 전통적 지역적 마을 공간과 공간 요소 등의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져 있다라고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농촌 농업할 때 농촌의 규모가 큽니다. 농촌의 사이즈 안에서 농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산은 하고 농어촌 유산은 농어촌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농어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야가 되는 것이고 농어업은 농업과 어업을 하는데 전승되어 왔던 유산을 말하고 농어촌은 농촌과 어촌 지역에 있는 전통적인 문화를 갖다가 물려받은 것이 농어촌 유산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도를 갖다가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 3월 달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농업유산의 국가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고시했는데 여러분 농업유산을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된 지가 겨우 10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달에 가서야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는 것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서 30조 2, 30조 3에 이렇게 법적으로 지급이가 된 것이 2015년도입니다. 원래가 2020년도니까 겨우 해봐야 지정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5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5년밖에 되질 않다 보니까 중요성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형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정의를 보자면요.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형무형의 농업업 자원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업업 자원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두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유산과 농어촌유산의 여기에서는 개념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농업유산이라고 할 경우에서는 농어촌유산이 규모가 크다고 했죠. 큰 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농업활동과 환경에 대한 적용이고요.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삶의 양식이고 고유 부존 자원의 활용 및 기술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겁니다. 경관은
주민의 삶이 지역 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전통적 지역적 마을 공간과 공간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어촌 유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정을 못하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좁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유산의 경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림업 축산활동 및 물이용과 관련된 경관, 시설물, 장소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업유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서 이것이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농어촌유산도 국가에서 지정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 기대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왜? 점점점 농촌도 어촌도 도시화로 이렇게 변화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보존할 만한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농업유산의 유형을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농업유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어업유산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노는 전통적인 농업활동과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산도의 다랭이 논, 그렇죠? 구들장논, 논뚝 등이 논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밭은 전통적인 농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밭이나 담배 건조장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예전에 우리가 클 때만 하더라도 시골 마을마다 담배 건조장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담배 건조장이 없습니다. 남아있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허물어지기 직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 특정한 작물과 독특한 경작 방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하동의 전통차 같은 경우에서 밭이 있고요. 축산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축산활동 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목지나 제초지가 관련되어 있고요. 임업은 전통적인 임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생산하는 생산림 등이 되어 있고요. 어항인 경우에서는 전통적인 어업활동 및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독살, 염전, 갯벌, 죽방염 등이 어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통적인 농림업 활동을 위한 수자원 관리가 되어 있는데, 웅덩이, 저수지, 용배수로 등이 수자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했던 둔벙이나 어성의 수리관계 시스템 등이 수자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되어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농가 수원지, 생산지와 마을,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등의 각 경관이 조합을 이룬 경관들도 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산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농밭, 축산, 임업, 어항, 수자원, 복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도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12월에 농업유산의 국가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고시를 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법상으로 정비가 된 것이 2015년도에 정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농업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 법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하고 관련되어 있던 많은 법들이 농민들의 삶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법률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도를 갖다 하는 것 보면은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형무형의 농업업 자원 중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농업업 자원법이다라고 조금 전에도 소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은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지는 농업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농업활동이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농산물의 생산과 지역 주민의 생계 유지에 이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계 유지에 지역 주민들이 없으면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 유지에 이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또 고유의 농업기술이나 기법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특별한 노하우가 여기에 묻어 있어야만
국가농업유산이 되는 것이고요.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 문화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서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느냐, 경관이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경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예전부터 내려왔으니까 다른 데 없는 생물들이 그 안에 보존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고 생물의 다양성을 갖다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정진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농약을 한참 많이 뿌리다 보니까 논에 메뚜기도 없었는데 요즘엔 점점 메뚜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없었던 문제, 예전에는 많았는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지금은 자연이 회복이 되고 리카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식물들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이 이제는 변화가 되고 있고 정화가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나아간다는 것 같으면은 우리 사회가 더욱더 예전에서는 깨끗한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지정 현황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013년도, 15년도부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왔는데요. 우리나라에 지정이 되어 있던 국가 중요 농업유산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완도 청산도의 구들장논입니다. 두 번째가 제주도의 밭담입니다. 밭을 둘러싸고 있는 담입니다. 담에서 바람이 불면은 여기서 농작물이 쓰러지지 말라고 밭담에 했고요. 세 번째가 불의 산수유 농업이고요. 했는데 여기에 지금 빨간표를 갖다가 해놨는데요. 이 빨간표는 뭐냐는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독특한 이 기술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도 중복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들장논이나 제주밭담이나 금산의 인삼농업이나 하동의 전통차 농업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중요한 유래를 찾아볼 게 없는 드문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도 청산도의 구들장논이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밭담이 있고요. 굴에 산수유 농업이 있습니다. 담양에 대나무밭이 있습니다. 금산에 인삼농업이 있습니다. 6호로 지정된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15호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 차 농업이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사진 찍기 좋은 것입니다. 뷰가 좋고 경관이 좋은 것입니다. 농업에서 결국은 이 공통점은 뭐냐 하는 것들은 여기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는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자원을 활용해서 6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경관농업이 가야 될 것이 방향이 무엇이냐, 하나의 6차 산업의 완성도를 갖다가 가는 방향이 경관농업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7호는 울진의 금강송 산지농업이 있습니다. 금강송은 울진하고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울진에서는 금강송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소나무입니다. 그 다음에는 봉화에서는 이 소나무를 뭐라 부를까요? 춘향목입니다. 그래서 금강송이나 춘향목이나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목재가 가장 잘 자라는 것이 이 소나무인데, 금강송 산지농업에 울진이나 봉화나 전부 다 해가지고서 이 소나무 숲이 우수하니까 지금도 여기에서는 그 생태 자원이 보존되어 있으니까 송이가 많이 생산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7호 될 것이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입니다. 그래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8호는 부안 양장농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장농업이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쇠퇴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양장농업은 부안에서 지금 계속해왔고, 지금은 누에꽃치를 키워가지고
비단을 생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실크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성이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못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누에꼬치를 키워가지고 이 누에꼬치에 나오는 이것을 동충하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부안 양장 농업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 후로 지정된 것이 울릉도 화산성 밭농업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지금도 산나물을 갖다가 많이 키우고 있죠. 그래서 무슨 부지깽이라든지 울릉도의 독특한 밭농업이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10호로 지정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어성의 전통 수리 시스템입니다. 논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성은 주로 보면은 하산 지역이었는데요.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었는데 이 수리 시스템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어성의 유명한 마늘 농업이 발전하게 된 것들도 어성의 전통 수리 시스템이었다. 11호로 지정된 것이 보성의 전통 차농업이었고요. 그 전통 차농업의 경우에서는 주로 보성에서 차농업의 경우에서는 활성화된 것은 일제시대 때 이후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 때부터 했습니다만은 보성에서도 지리적으로 지리산 아래쪽에 있으니까 오래전부터 차 재배 차농사를 갖다가 해왔으니까 보성의 전통 차농업이 있고요. 12호로 지정이 된 것이 장흥의 발효차 청태천입니다. 청태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청태전은 이런 것입니다. 장흥 지역에서 생산되어 있던 차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보이차라고 해서 발효차입니다. 그래서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차를 갖다가 재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엽전이라고 하듯이 청태전인 경우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차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구멍을 끼워가지고 차를 갖다가 보관했던 청태전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장흥 지역의 청태전인 경우에서는 굉장히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도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하나의 지정 현황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 같으면은 여기에 그 다음에는 이게 다음에는 13호로 지정이 된 것이 뭐였냐는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는 완주의 생강 전통 농업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는 것 같으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면은 겨울철을 지나야 되는데 생강이 겨울철을 지날 때 생강이 얼어버리면은 이때에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구들장 밑에 생강을 묻어가지고 불을 계속 떼니까 생강이 얼지 않고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생강 저장 시스템이 즉 생강 전통 농업 시스템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을 떼가지고 여기에서는 고해를 해서 불이 넘어가면은 이 아래에 생강을 갖다가 여기서 저장을 해둬가지고 떳떳한 데서 겨울을 갖다가 지내가지고 이듬해 농사를 짓던 것이 생강 전통 농업 시스템이고 14호로 지정이 되는 것이 고성 해안 지역의 둔벙 관계 시스템입니다. 둔벙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논에 물을 대는 것이 둔벙 관계 시스템이고 마지막으로 지정이 된 것이 상주의 전통 꽃감입니다. 그래서 상주의 전통 꽃감이 지금도 생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꽃감이 생산되는 것은 충청도 지방, 저 충북의 지방 여러 지방에서 꽃감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지역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산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정되어 있었던 국가 중요 농업유산은 15가지가 지정이 되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서는 국가 지정으로서 국가도 지정이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청산도, 제주밭담, 금산의 인삼농업, 하동의 전통차 농업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완도의 청산도 구들장론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호로 2013년도에 지정이 되었고요. 세계 농업유산에서는 2014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떠냐면은 완도입니다. 섬입니다. 급경사 지형에 돌이 많고 물빠짐이 심한 사질 토양과 수전 농업이 불리한 자연 환경에 제공하기 위해서
전통의 온돌 방식을 도입했던 독특한 구들장 통수로와 논을 조성을 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논에 물이 빠지는 것이 어디로 빠지느냐면 여기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아래에서 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 섬이다 보니까 땅이 늘질 못합니다. 땅이 늘질 못하니까 돌로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중간에 구들장 힘으로써 물 빠짐을 만들었다는 이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통 문화로서는 돌담이 있고 소로서 우경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모사가 여기에 있고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갯제, 산제, 당제, 칠승과 지향과 노동요, 농악들이 있습니다. 알아서 여기에서 봤습니다. 이거와 같은 청산도의 구들장과 같은 경관이 있고요. 돌담과 같은 경관이 있고 서로 농사를 짓는 전통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성모사와 갯제, 산제, 당제와 같은 전통 문화가 있고 노동요, 농악이 아우러져 가지고서 이것이 완도의 청산도의 구들장 논의경에서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가치를 인정을 해가지고 세계 농업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제주 밭담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제주 밭담은 우리가 지금 볼 때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밭농사를 짓는데 중간에 전부 다 돌로 이렇게 담을 둘러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뭐냐는 것 같으면은 화산 회토라는 특성과 돌과 바람이 많은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밭담을 쌓아가지고 바람과 토양 유실을 막고 농업 생물 다양성과 고유의 농업 문화 현저한 농업 경관을 형성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밭담의 경우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밭담이 너무나 아름답고 나중에 밭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 찍는 경관으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밭담이었습니다. 이 역사성은 고려 고종 때 경계 표시로서 쌓았다는 기록가 있고 농업 관련 출토 유물은 탐나 시대로 소급이 되고 있는 이런 역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 밭담이 여기에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경관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가옥과 담장입니다. 울담, 원담, 산담, 잡담 하는 담장도 있고요. 하루방과 덤돌, 방사타, 해녀, 당구, 포제, 음식, 민요, 수누름 등등의 제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인 경관, 자연적인 경관 이런 것들이 어울려가지고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농업유산으로서 지정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제주 밭담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요. 구례 산수유 농업입니다. 이것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 산호로 지정이 되었고요. 2014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가치는 척박한 환경에 적응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절박함의 산물입니다. 여기에서는 지리산에서 그야말로 살기 척박한 공간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산수유 군락지의 아름다운 경관이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고 고유의 전통 농법과 농업 문화를 갖다가 전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에 산수유를 농사를 지었는 것은 11세기 때부터 재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령이 1000년이 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상의 산수유 천여 그루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산동면이라는 지명을 누리했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는 뭐냐면은 산수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시목제, 달기 태우기, 농악, 그 다음에는 민요가 산동해가, 동편제, 판소리, 산수유 차 등과 같은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여기에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조금 문화가 조금 다른 곳에 데다 뛰어나지 못해가지고 세계 농업유산으로는 지정되지 못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구례 산수유 농업이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담양의 대나무밭입니다. 담양의 대나무밭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4호로 지정이 되었고요. 가치는
이 대나무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예전에는 다양한 농기구와 생활용품의 재료를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광주리를 만든다든지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깍구리를 만든다든지 등등 해서 다양한 농기구와 생활용품의 재료로 이용되어 왔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서 독특한 농업 경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죽순나무를 해먹고요. 대나무를 태워가지고 축초액과 대나무 수치를 이용해서 병충해를 방제하고 왕겨와 황토를 이용해서 토양을 계룡하는 등에서 전통 지식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은 대나무를 키우는데 전국 최대 규모를 갖다가 대나무를 밭을 가지고 있죠. 역사성으로 봐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담양의 왕대, 오주, 화살대 등이 곡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가지고서 다양한 축산품 생산으로서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죽물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담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양은 전통문화로서는 죽물시장과 죽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와 부채와 참빗, 삿갓 등의 대나무로 활용했던 죽세공예가 있고 농기구가 있고 악기, 음식, 당산제, 들노래, 달집 태우기 등등이 지금 담양 대나무밭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서 지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양의 대나무밭 어떻습니까? 지금의 많은 영화가 촬영되고 있다시피 사진 찍기 좋은 경관 농업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도 담양의 대나무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동의 전통 차농업입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2015년도로 지정이 되었는데 세계 농업유산에서는 2017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치로서는 산악지역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1200년 동안 전성된 전통적이고 공생적인 농업 시스템이자 문화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통 방식의 차 재배 및 제다 기술이 뛰어납니다. 하동의 경우에서는 신라 흥덕왕 때 당나라로 갔던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부터 차를 재배를 해가왔고 이때부터 신라시대 때부터 그 이후로 넘어가가지고 고려시대 때는 불교 국가에 있을 때 스님들이 주로 차를 많이 마신다 하니까 고려시대 때는 왕실에까지 진상이 되었었고 여기에서는 천년된 차나무가 지금도 남아있으니까 세계적인 유래가 드물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통문화에서는 지리산에 쌍계사와 칠불사가 있고 차 생산을 갖다가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는 풍년제와 마찬가지로 풍가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칠불사의 기원제, 제다문화, 차를 만드는 문화와 다식, 그다음에 다송, 품앗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천년을 이어온 전통 농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서는 전통의 금산의 인삼 농업이 있습니다. 금산의 인삼농업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 6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세계 농업유산으로서 2018년도에 지금 지정이 되었으면 최근에 지정이 된 셈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인삼 재배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강화인삼, 금산인삼, 풍기인삼 등등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인삼의 경우에서는 아마 금산이 가장 앞서갔죠. 왜 앞서가느냐 하면은 금산이 인삼을 갖다가 산업으로 가장 먼저 확산을 시켰습니다. 확산시킨 배경이 금산의 인삼축제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의 인삼축제가 나중에는 인삼 엑스포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금산의 인삼은 중국의 인삼과 미국의 인삼, 한국의 금산의 인삼 세계 3대 인삼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금산의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의 인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나타냈고요. 가치는 산간분기 지형에 발달한 산과 계곡, 산과 강과 하천 등은 동북향을 선호하는 인삼 식육 특성과 산림의 비옥한 토양 건강과 주변의 하천의 적정한 수분 공급이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서 가장 양호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고려 인삼의 종주지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금산에 가면은 인삼이 지금 생산되지 않습니다. 왜? 알다시피 인삼은 한번 꼽으면은 6년 동안 해야 되는데 6년을 꼽고 인삼을 생산했던 지역은 다시금 인삼 농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산에서는 해먹을 수 있는 땅이 이미 다 소진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산의 인삼은 지금은 뭐냐? 인삼은 옆에 있는 정평, 진안 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금산하고 옆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로서 전부 인삼이 재배되는 것을 옮겨갔는데 다만 금산은 거기서 생산되어 있던 인삼을 금산에 가지고 와가지고 유통하는 유통시장이 금산이 가장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 3대 인삼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생산하는 것을 다 합치면은 생산량의 1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가공품 제조업체는 74.7%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국에서 수삼을 생산해 왔는데 이 수삼을 홍삼으로 가공을 하면은 부가가치가 훨씬 높으니까 금산에서는 인삼을 생산했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공, 유통하는 것이 금산이 훨씬 더 커졌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은 1500여 년 전에 중국의 의서, 신농, 본초경, 집주와 명의별곡 등의 백제 고려의 인삼 기록이 있는데 삼국 4기에 백제 무령왕이 중국 양나라에 인삼을 보냈다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금산 인삼은 우리나라의 고려 인삼의 종주국이 원뿌리가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서 1500년 전부터 여기 금산에서는 인삼 농사를 지었다 하는 것이 있고요. 전통 문화는 개상터, 약초시장, 민속 등이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서 금산의 인삼 농업은 세계적인 농업유산으로 지정까지 받았던 이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요, 인삼 농사를 짓는 이 모습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봤을 때 이것 또한 경관으로 인삼 농업의 경관으로서 촬영할 수가 있는 것이 금산의 인삼 농업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울진의 금강송 산지 농업입니다. 이것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 7호로 되어 있고요. 금강송림을 활용하면서 수백 년 동안 형성해온 지식체계와 독특한 상감 문화와 산림보호와 이용을 위한 민간의 송계를 갖다가 전승하는 것입니다. 금강송에서는 1284만 그루가 산림유전자원보호지구로 지정이 되고 있고 역사성으로 봐가지고서는 최고 수령이 오래된 것은 532년 된 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황장봉산으로서 지정이 되었다는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림을 키웠던 것이 전통 문화를 가지고서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내성 행상 불망비라 해가지고 나무를 키웠는데 비석이 있고 여기에서는 등금쟁이라고 하는 바지개꾼 놀이가 지금 전통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여기에 울진에 가는 것 같으면 등금쟁이 축제로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바지개꾼 놀이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송화, 가시, 송이버섯 이런 것들이 전통 문화가 녹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의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 금강송입니다. 다음에 전라북도 부안에 유유동 양장 농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양장과 60년 이상의 흙집 장사가 연안동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양장과 오디 생산에 참여를 하고 누에를 키우기 위한 친환경 농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다시피 누에는 농약에 굉장히 민감한 환경지표 동물이죠. 농약의 성분이 스치기만 하더라도 누에는 다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농약을 누에가 생산되는 것은 진짜 농약에 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에만 누에가 생산되고 있으니까 부안의 경우에서는 누에를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주가 예전의 경우에서는 300의 고장이라 해가지고 누에꽃을 많이 생산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누에가 없습니다. 왜? 농약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누에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누에가 그만큼 예민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100년 이상 된 뽕나무와 150년의 역사,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누에 꼬치를 갖다가 수매해왔던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남아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흙지도로 만든 잠사가 있습니다. 누에를 키우던 잠사가 있고, 잠녕, 누에 꼬치를 키우는 재가 남아있고, 대동계가 남아있고, 이 음식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역사성을 인정받아가지고서 부안의 의유동의 양장농업입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서는 지금도 전부 다 해가지고 양장농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6차 산업으로 발전되게 된 것이 부안 유유동의 양장농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울릉도 화산섬의 밤농업을 얘기하겠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9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울릉도의 경우에서는 산에다가 이 경사진 곳에다가 밭농사를 갖다가 많이 짓고 있죠. 그래서 화산섬의 자연 환경에 적응한 분화구와 경사지 농업을 갖다가 많이 짓고 있는데요. 특히 바닷가다 보니까 해물을 이용한 수분 공급입니다. 바닷물에서 올라온 수증기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경축순환 농법이 가장 이색적인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다양한 유전 자원을 갖다가 육지와 떨어져 있으니까 섬만의 독특한 유전 자원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섬말라리, 고비, 명이, 삼나물, 산나물, 칡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경우에서는 맛의 방주의 등재가 될 정도로서 육지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요. 역사성으로 봐가지고서는 1893년도에 울릉도 개척령 이후에 이주민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서 화전을 통해서 경사지를 개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산물들이 지역의 주민들의 생계와 연계가 되지 않으면은 국가 중요 유산으로 지정이 안 되는데, 이 울릉도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나무를 갖다가 활용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는 것이었고요. 울릉도에 독특한 문화도 있습니다. 너와집, 투막집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산신제와, 그 다음에는 울릉도의 독특한 음식이 강냉이밥, 범벅, 대황밥, 옥수수연, 청주 등등의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울릉도의 화산섬 밤농업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하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어성의 전통 수리 농업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성은 경상북도 지역 중에서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라서 벼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적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문국 시대 때부터 2000년이 넘는 전통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고이는 장소마다 뚝을 쌓아 못을 만들고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성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산으로 알려져 있는 금성산 일대에 1500개 정도의 못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 없다 보니까 못을 통해 가지고 물을 가두는 역할을 했죠. 토양 환경의 특성으로서 물이 잘 고이지 않은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재배 이후에 벼를 이모작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물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이 조그만 못을 만들어 가지고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곳곳에 작은 못들이 많은 것이 있는데 금성산 주변에 이런 못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성의 전통적인 문화를 보면은 수리 제도와 못을 관리하는 도감제를 갖다가 개선하였고, 정교한 배수와 수원조들이 가능한 수리 관계 시스템을 발전을 시켰고, 그래서 못에 설치된 수리 시설은 심통, 윗수통, 아래수통, 못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윗수통을 이용해서 물이 따뜻한 것을 갖다가 아래수통으로 내리고, 물을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물을 데워가지고서 물을 깨끗하게 물을 갖다가 데워가지고 농사를 활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윗수통을 이용해서 못 상천부의 물부터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용수를 정교하게 관리함으로써 농작물에 대해서 냉해를 방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순환 시스템은 산림이나 못, 농경지, 주거지로 이어지는 생태순환으로서 농업 경관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뽑았을 때 저수지에도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경우에서는
저수지가 물이 고여 있으면은 여기에는 아래 물을 뽑으면 물이 굉장히 차고 윗물을 뽑으면 물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농촌에 농사 짓는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통을 갖다가 이렇게 이용했던 것들도 어성의 전통 수리 농업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조상들의 지식 체계가 남아있는 사례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성의 전통차 농업을 얘기하겠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1호로 2018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보성의 녹차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대한다원일 것입니다. 이 대한다원은 조성이 된 것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아마 조성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여기에 입장료만 하더라도 차를 갖다가 파는 것보다도 여기에 입장료 수익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기 왔던 사람들이 경관이 좋으니까 기념품 샵에 소비니어 숍에 들어가서 전부 다 차를 구매해 가는 것이 이것이 6차 산업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보성의 전통차 농업은 보성의 계단식 전통차 밭은 농경지가 부족한 환경의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농업에 불리한 지역을 극복한 사례였죠. 차밭 경관은 매년 700만 명을 유치하는 농촌 관광의 명소로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보성의 차밭은 대한민국 지리적 표시 제1호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아름다운 농업문화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다 보니까 미국 CNN 방송이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이라 해가지고서 보성 차밭을 선정할 정도로 차밭의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성 전통차 농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계단식 차밭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토양을 갖다가 유실하는 것을 방지했고 물 관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 초생 재배와 낙엽 및 부엽토를 이용했던 친환경 비대 관리가 가능했고요. 동식물의 서식지와 응거지 역할과 다양한 식물종이 유입을 했습니다. 여기 있다가 보니까 여기서 자생하는 동식물들이 여기에 유입이 되었고 또한 전통 달의 문화 전승을 통해서 차 문화를 갖다가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인해서 주민들이 여기에서 차를 갖다가 따니까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 보성 녹차가 외국으로 수출하게 된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 이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태전을 얘기하겠습니다. 청태전은 중국의 보이차와 마찬가지로서 발효차입니다. 차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잎을 금방 따가지고서요. 차는 크게 나눠가지고 녹차, 우룡차, 발효차로 구분되는데요. 이 녹차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칡잎을 따가지고 발효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덮어가지고 말린 것이 녹차입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차잎이 파란색을 띠고 되는 것이 녹차고요. 발효차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끄머틱틱하게 된 겁니다. 차를 따가지고서 이걸 했기 때문에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왜 우리가 지금 볼 때 풀도 발효를 시키면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게 말해가지고 거름식으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끄머틱틱한 것이고요. 여기에 녹차가 그린티가 있고 여기에서는 발효차가 우리는 홍차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서는 블랙티라고 합니다. 검은색이니까 블랙티고 블랙티를 갖다가 차에다가 물을 갖다가 녹이면은 붉은색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홍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녹차에서 발효차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롱차, 우롱티라고 얘기합니다. 오룡차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발효가 되는 중간에 이것을 갖다가 발효를 정지시키는 것이 오룡차라고 얘기했는데 청태전은 발효차입니다. 보이차라고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보겠습니다. 전남 장흥군의 차 생산지는 93헥타르 있는데 65%인 60헥타르가 야생차 군락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발효차 청태전의 제작법과 음다법이 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차 군락지의 공생적 자연환경과 전통의 청태전은 독특한 차 농업 경관을 갖다가 형성하게 되었는데 일반인들에게 이 발효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지역에 사찰에서 이 차가 계속해서 전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태전의 특징은 야생 차밭이기 때문에 채단은 기계 사용이 불가능하고 수작업입니다. 보석의 차는 어떠냐면은 채단을 하는데 기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확 이렇게 훑어나가면은 여기에 차 옆에 있는 것을 따가지고 모으는 것이 기계식인데 비해서 청태전은 전부 다 손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전과 같은 어린 차임만을 사용해서 구멍 뚫린 동전 모양의 청태전을 갖다가 만드는 것인데, 우전이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고구 이전에 차잎을 닦는 것을 우전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전차는 차잎이 어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차잎을 따는 것이, 모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전차인 경우에서는 다른 차에 비해서 차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우전과 같은 어린 차잎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청태전의 경우에서는 가치도 가격도 굉장히 비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태전이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동전, 엽전과 같이 이것처럼 동전처럼 생긴 모양이기 때문에 청태전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선정을 하게 된 것은 13개의 다소와 보림사를 중심으로 한 차문화의 형성과 전파가 되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천년 역사를 지닌 전통 발효차의 제다법이 개성이 되었습니다. 정렬을 하고 열을 갖다가 가하는 것입니다. 덕검, 문세, 성령, 초벌건조, 구멍뚫기, 2차 건조, 지검매기, 발효하는 이런 과정이 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지식체계가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넓은 야생 차밭이 보존이 되어 있고요. 이 차밭은 산림 자원과 공생하는 차농업의 생태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흥의 발효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완주의 생강농업 전통 시스템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완주는 전통 생강농업 시스템의 핵심 가치는 온돌식인 시안굴입니다. 그래서 시안굴이라는 것은 생강굴이다 하는 것이 전라도 사투리가 시안굴입니다. 온돌식 시안굴은 한민족 고유의 난방시설 온돌을 농업기술로 재창조한 것인데요. 겨울철에 생강 종자를 보관하기 위해서 토구를 활용했던 저장 시스템이 유지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불을 떼는 것 같으면 여기는 방입니다. 방 아래에 이렇게 생강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굴을 만들어 놔놓고 겨울에 불을 떼는 것 같으면 이 생강을 겨울철에 얼리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을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불을 떼는데 고래 밑에 굴을 타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불을 떼면서 생기는 화기로 고래를 달구어서 고래 및 시안굴의 온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서 완주군에서는 온돌식 생강톡을 뿐만 아니라 수직 강화식 생강톡을, 수평 이정식 생강톡을 등의 시대와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없는 생강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온돌식 톡을 있고요, 수직 강화식 내부가 있고 수평 이동식 내부가 있고, 그래서 생강을 저장하는 시스템이 우리 조상들의 지식체계가 녹아있기 때문에 완주의 전통 생강 농업 시스템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째로서는요, 고성의 해안지역 둔번 관계 시스템입니다. 2019년도에 지정이 됐으니까 겨우 작년도에 지정이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논이 이렇게 있으면 논에 물댈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논마다 이렇게 둔벙을 뚫고 놨습니다. 그래서 해안지역 특성상 하천이 발달하지 못해서 농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원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서 고성군 내 13개 읍면의 해안지역에 444개의 둔벙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줄어서 해안가다 보니까 저수지가 없고 하니까 물을 가둬야 되니까 이 둔벙을 갖다가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둔벙은 농업용수 저장고이자 주변 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으니까 이 둔벙에 모이는 모든 식물들의 자원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세기에 저술된 성총명록의
고성지역은 샘물을 이용한 관계 시스템으로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이 샘물이 둔벙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내려왔다는 이 역사성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성의 해안지역의 둔벙 관계 시스템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여기에서 이 둔벙의 경우에서는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둔벙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는 체험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성 해안지역의 둔벙 관계 시스템입니다. 다음 우리나라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마지막으로서 상주 전통 꽃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지정이 되었고요.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주는 연간 꽃감 생산량이 1만 톤으로서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주에서 생산되는 감은 떫은 맛을 내는 둥시입니다. 그래서 탄닌의 함유량은 많지만 물기가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주에서는 둥시의 품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나무와 고엽나무를 접목해서 묘목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의 감은 그리 크지가 않고 둥시는 조금 적고 둥근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감 중에 좀 큰 것은 대봉감의 반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적은 감이 둥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햇볕과 바람 등의 자연 조건을 활용한 건조 방식으로서 꽃감을 만드는 전통이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가 지식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지식으로서 상주 꽃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성으로 봐서는 세종실록 지리지나 애종실록에 상주 꽃감이 궁중에 납품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상주시 외남동 소원리에서는 750년 된 이 감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200년 이상 된 감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750살이 되는 감나무 20여지가 있으니까 이 역사성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의 꽃감이 우리나라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750년 된 감나무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들도 상주 전통 꽃감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던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요,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 농업유산을 갖다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지금도 우리가 가볼 만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문화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 지정된 역사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지금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기원책이 많이 마련되지 않았지만은 향후에서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경우에서는 그 영역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 현재로서는 15개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보다 많은 경관을 갖다가 자원을 활용을 해서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지정의 수를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트렌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업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